자, 이어서 유형 5 우리가 근호를 포함하는 복잡한 식의 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호 제곱근을 포함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건데 조금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 복잡하다는 게 뭐 어떤 의미라고 했죠? 그렇죠. 괄호가 있어서 뭘 해야 돼? 분배 법칙을 써야 되는 게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제곱근 안에 완전 제곱수가 있어서 바깥으로 빼야 할 일이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분모에 무리수가 있어서 유리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곱셈과 나눗셈,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어서 곱셈, 나눗셈을 먼저 처리하고 덧셈, 뺄셈을 나중에 처리해야 되는 그런 순서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섞어 놓은 것이 복잡한 식의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관련된 문제 5-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먼저 나는 뭐 제곱근 안에를 먼저 간단하게 해주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먼저 분배를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친구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이 제곱근 안에를 먼저 간단하게 하고 해보도록 할까 해요. 그러면 이 48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예요? 소인수 분해를 하면 되겠죠. 48은 2로 할게요. 24, 22, 26, 12, 23은 6이니까 4의 제곱, 그쵸? 4의 제곱 곱하기 3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98은요. 98은 49, 77, 49잖아요. 그죠? 7의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좀 더 간단히 4 루트 3 루트 6 8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7 루트 2 마이너스 12. 이거는 그냥 바로 분모로 바꿔버릴까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넘겨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유리화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유리화를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뭐가 됩니까? 루트 6과 루트 3이 만나서 얼마가 되겠어요? 이 부분. 루트 3과 루트 6이면 루트 2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서 3이 될 거고, 그럼 제가 하면은 4 루트 2분의 48, 32 그죠? 그 다음에 루트 3과 루트 3이면 3이 되니까 3, 4, 12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이렇게 계산하면 7이 14가 되고 마이너스 12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유리화 시키면은 얘는 2가 돼서 2, 6, 12 이렇게 되겠고, 2, 7, 14, 2, 6, 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6 루트 2 마이너스 12 플러스 7 마이너스 6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같은 종류 한 끼리 계산하면 10 루트 2 마이너스 5 이렇게 계산이 되겠어요. 자, 먼저 분배를 먼저 하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제곱근 안에 제곱수를 바깥으로 빼고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자, A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식으로 줘놨고, B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줘놨고, C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줘놨어요. 자, 그러면 세 개의 어떤 수에 대해서 대소 비교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A와 B의 공통점은 뭐가 있니? A와 B의 공통점은 루트 2를 공유한다 라고 하는 거니까 A와 B의 관계를 서로 뺄셈으로써 먼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A 빼기 B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 빼기 B를 하면 5 루트 2 빨간색이네요. 5 루트 2 빼기 2고, B는요 3 루트 2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같은 제곱근끼리 루트 2 루트 2를 계산을 해주면
2 루트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루트 2라고 하는 게 1.4 얼마 이 정도는 외워두세요. 1.4 얼마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2.8 얼마에다가 3을 빼는 거니까 0보다 작네요. 따라서 A보다는 B가 크다라는 사실을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누구와의 관계를 먼저 볼 거냐? B와 C를 볼 거냐? A와 C를 볼 거냐? B와 C를 볼까? A와 C를 볼까? B와 C를 보려고 봤더니 제곱근도 닮은 게 없고 수도 닮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지저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와 C는 어때요? A와 C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가 닮았냐면 바로 이 제곱근이 없는 이 부분이 닮아서 좀 더 대소관계를 비교하기 편하다라는 좀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A와 C를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 빼기 C라고 두고 계산을 해보면 5 루트 2 빼기 2 빼기 4 루트 3 빼기 2 해서 뭐가 날라갑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다 제거되죠. 그러면 5 루트 2 마이너스 4 루트 3인데 여기서도 루트 2가 1.4 얼마라는 거, 루트 3이 1.7 얼마라고 하는 정도는 외워두세요. 그래야 여러 가지 편합니다. 5일은 5, 4, 20이니까 7점 얼마가 될 게고 빼기 4일은 4, 4, 7, 28이니까 6점 얼마가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0보다는 뭐하다는 사실 알아요.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즉 따라서 누가 크다? A보다는 C가 크다. 자, A보다는 C가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잠깐만요. 잘못했네요. 뭐 이상하더라. 그래. 여기서 누가 커요? 0보다 크죠. 그래서 A가 C보다 크죠. 그럼 결론이 다 나왔네요. 가장 큰 녀석은 누구고? B고, B보다 작은 녀석은 A고, A보다 작은 녀석은 C다 해서 최종 결론 A, B, C 사이의 대소관계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네요. 자, 됐습니까? 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건널비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직육면체의 건널비. 자, 건널비를 구하는 걸 보면요, 결국에는 건널비라고 하는 것은 요 앞에 있는 이 판이, 그죠? A 곱하기 이 판이 서로 마주 보면서 두 개씩 쌍을 이루잖아요. 자, A 곱하기 어떤 거요? 자, A 곱하기 B 한 판이 요거죠. A 곱하기 B 한 판도 쌍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B 곱하기 C 한 판이 요거죠. B 곱하기 C에서 만든 넓이가 이건데 이것도 쌍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C 곱하기 A는 어떤 거예요? 바로 여기죠. C 곱하기 A, 이것도 쌍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한 판씩 곱해서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2 이렇게 해주면 우리는 건널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부피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밑면 곱하기 높이, 밑넓이 곱하기 뭐 한 거예요? 높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건널비만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건널비는, 자, 먼저 요 넓이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요 넓이 계산할 수가 있죠. 요 부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쓸까요? 요 부분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들 계산은 얼마입니까? 1번, 2번, 3번이라고 쓸까요? 좀 더 계산을, 자, 좀 다 지우고 새로 합시다. 요 넓이 계산할 수 있습니까? 요 넓이? 요 넓이 계산할 수 있죠. 자, 가져와 볼게요. 자, 가져와서 요 넓이를 계산하면 얘를 1번이라고 하죠. 1번을 계산하면 가로가 얼마예요? 루트 3 플러스 루트 6, 그 다음에 얘는 루트 3이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곱하기 하면은 루트 3에 루트 3 플러스 루트 6에서 3 플러스 루트 18인데 18은 얼마예요? 9 곱하기니까 3의 제곱 곱하기 2잖아요. 제곱은 나가죠, 바깥으로.
그래서 얼마가 돼요? 3 플러스 3 루트 2 이렇게 되겠다. 그죠? 1번 풀었어요. 그 다음에 2번. 자, 2번. 이쪽에 이 부분을 계산해 볼까요? 이 부분을 가져와 볼게요. 얘를 가져와서 자, 가져와서 여기 2번 계산해 보자. 2번을 계산하면 여기가 루트 6이었고 여기가 루트 3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넓이를 계산하면 6, 3, 18이고 아까 했지만 3 루트 2가 되는 것을 확인했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어떤 판? 요 판입니까? 요 판? 요 밑에 있는 요 판. 요거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요 판을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가져와서 계산을 하면 세 번째인데, 자, 이 가로가 얼마예요? 루트 3 플러스 루트 6이고 여기는 루트 6이네요. 그죠? 그럼 요거 계산해 주면 루트 6이 루트 3 플러스 루트 6과 만나서 루트 18 플러스 6인데 루트 18 아까 계산해 놓은 거 있죠? 3 루트 2. 그래서 3 루트 2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네들 다 뭐 할까요? 더해서 2배 곱하기 2 하면 바로 건널비가 되겠죠. 따라서 건널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2배다. 위에 1, 2, 3을 다 더한 것 3 루트 3 루트 2. 이제 촬영을 오래 해서 힘드네요. 2 플러스 3 루트 2 플러스 3 루트 2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루트가 2가 있는 부분들이 어디에요? 여기 계산하면 9, 2, 18 해서 18 루트 2 하고 3, 요 9, 9, 2, 또 18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렇게 넓이가 나오겠네요. 넓이는 단위가 중요하죠.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돼? 루트 5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죠. 루트 5라고 하는 것은 뭐와 뭐 사이의 값이에요? 2는 4니까 2보다는 크고 3, 4면 보니까 3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루트 5라고 하는 것은 2. 얼마의 값이에요. 얼마라는 것을 계산하기 싫으면 2.5라고 하세요. 그냥.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7 마이너스 이 7 마이너스 루트 5는요. 루트 5를 2.5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4.5가 되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4. 얼마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수 부분이 얼마가 됩니까? 바로 이 정수 부분이 4가 될 거고 소수 부분이 얼마인데 일단 A는 바로 구했죠. A는 정수 부분인데 바로 4가 되겠고 소수 부분은 전체에서 뭐를 빼면 돼? 정수 부분을 빼면 되잖아요. 근데 전체는 뭐야? 7 루트 5였잖아요. 그래서 3 마이너스 루트 5 이 부분이 소수, 이 부분이 정수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뭘 구하라? A 빼기 B를 구하라. 4 빼기 3 마이너스 루트 5 해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동안 제곱근에 대해서 긴 시간 달려왔는데 제곱근의 마지막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